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멘토링 기간이 이제 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교재 3장의 내용을 계속 해설할 건데 멘토링이 끝나도 이어서 계속 이 해설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는 공식적으로는 멘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멘티님들에게 계속 린으로 하는 정리 증명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으로서의 명제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이 절을 바로 읽어볼게요. In the propositions as types paradigm, theorems involving only right arrow can be proved using lambda abstraction and application. 유형으로서의 명제 패러다임에서 정리들, 어떤 정리들이냐면 오른쪽 화살표만을 포함하는 정리들은 람다 추상화와 람다 적용, 여기서의 람다 적용은 함수 적용을 얘기합니다. 함수 적용만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조건문을 증명하는 방법은 람다 추상화와 함수 적용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In Lean, the theorem command introduces a new theorem. 자, 정리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 명령은 새로운 정리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정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즉, T1이라는 정리가 P이면 Q이면 P이다 라는 조건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고 그 증명의 이름이긴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명제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리임을 밝히고 싶고 이 정리의 이름을 지을 때 T1과 같은 이름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P이면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T1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조건문의 증명 중 하나인 T1을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위의 변수 명령을 잠깐 봐야겠는데 변수 명령을 보시면 PQ가 모두 암시적 명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여기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T1이라고 하는 증명은 정리는 좀 용어가 헷갈리긴 하네요. T1은 P이면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의 증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로서 린에게 알릴 때 그 정리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동시에 뒤에 나오는 명제의 증명이기도 한 거예요. 이 T1이라는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된 것 같고요. 그 증명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펀이라고 하는 게 2번 나오죠. 이 왜 갑자기 fun이라고 하는 함수 추상화를 시작하는 핵심어가 2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P이면 Q이면 P다 라고 맞죠. P이면 Q이면 P다 라고 하는 조건문. 이 조건문은 명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함수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을 하나 만드는 일은 즉 어떤 함수를 하나 구성하는 일과 같습니다. 함수를 구성하려면 함수 추상화를 해야죠. 람다 추상화를 해야 하니까 fun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쓰는 겁니다. fun이라고 하는 식별자는 이것도 식별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데 핵심어는 람다 그리스 문자로 고쳐도 되는 거 아시죠? 일단 그 얘기 했고 첫 번째 인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P에 속해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P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HP는 P가 참이라는 가정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는 여기에서 hypothesis, 즉 가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나오는 P는 이 가정이 증명하는 명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HP는 증명이고 P는 그 증명이 입증하는 명제인 거예요. 두 번째 인수는 Q에 속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HQ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두 가지 인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출력해야 하는 함수값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함수값이 속해야 하는 공역은 P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역은 Q 화살표 P라는 함수 유형의 공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링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T1이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역이 P이고 공역은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PQ가 마치 첫 번째, 두 번째 정의역인 것처럼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T1을 살펴보면 공역이 마지막에 나오는 P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공역에 속하는 원소를 하나 제시해야 합니다. 즉 P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고, P의 증명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P를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P의 증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죠. H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HP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 compare this proof to the expression fun x of alpha to fun y of beta to x of type alpha to beta to alpha, where alpha and beta are data type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증명을 다음 람다 추상화와 비교해 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람다 추상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인수는 알파에 속하고 두 번째는 베타,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값은 x, 즉 알파의 원소이므로 이 함수는 유형 알파, 베타, 알파에 속해야겠죠. 알파 화살표, 베타 화살표, 알파. 이때 알파랑 베타는 자료 유형입니다. 자료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와 베타는 앞의 증명과 달리 명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하는 식 자체를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를 받고 첫 번째 인수를 반환한다는 점에서는 정의가 매우 흡사합니다. 유형 차이만 있을 뿐이지. This describes the function that takes arguments x and y of type alpha and beta, respectively, and returns x. 그렇죠. 주어져 있는 함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파와 베타에 속하는 인수 x, y를 받은 다음에 x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인수를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t1이라고 하는 증명의 정의를 보시면, 근데 증명의 정의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증명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T1의 증명이란 말이 나오죠. T1이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P이면 Q이면 P다 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명제가 정리이고, 이것이 정리이고 그 정리의 이름을 T1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의미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oof of T1이라는 것은 그냥 T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리 T1의 증명 뒤에 나오는 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The proof of T1 has the same form. 같은 형식을 취한다. 즉 위에 나와 있는 식이랑 아래에 나와 있는 식에서 유형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형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P and Q are elements of prop rather than type. P와 Q는 프롭에 속하지 타입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 P랑 Q가 타입에 속한다면 PQ는 명제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자료형인 경우는 이미 앞에서 fun x 알파, fun y 베타 x라는 이 람다 함수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Intuitively, our proof of P implies Q implies P assumes P and Q are true, and uses the first hypothesis trivially to establish that the conclusion P is tru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P와 Q가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 그 두 가지 가정 중에서 첫 번째 가정을 이용해서 P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Note that the theorem command is really a version of the def command. Under the propositions and type correspondence, proving the theorem P implies Q implies P is really the same as defining an element of the associative type. associative라고 썼는데, 말했는데, of the associated type. 예, 발음을 잘못했어요. 정리 이름이라는 것은, 정리 이름이라는 게 아니라 정리 명령이라는 것은 정의 명령의 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정의의 한 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 개별 명제를 유형과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리너의 의존 유형은 그런 대응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P이면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조건문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엇과 같냐면 그 조건문에 해당하는 유형의 원소를 하나 정의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린의 커널 유형 검사기는 정리와 정의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다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pragmatic이란 말이 나왔는데 실용적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There are a few pragmatic differences between definitions and theorems, however.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정의와 정리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하다는 거예요. In the normal circumstances, it is never necessary to unfold the definition of a theorem. 보통의 상황에서는 어떤 정리의 증명을 펼칠 필요가 없다. 어떤 정리의 근데 정리의 증명이라고 얘기했나요? 그 말도 맞긴 합니다. 어떤 정리의 정의라는 것은 그 정리의 증명을 가리키는 거군요. 네. 어떤 정리의 정의를 펼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정리 이름이 그 주어진 맥락에 나타나 있을 때 어떤 맥락에서 특정 정리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그 정리의 정의로 바꾸는 일을 펼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정리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정리 이름을 그 정리의 증명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증명 무관성 때문입니다. 증명 무관성에 의해 two proofs of that theorem are definitionally equal. 그 정리의 두 가지 증명은 정의상 아예 똑같은 겁니다. 아예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증명의 형태 자체는 알아도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Once the proof of a theorem is complete, typically we only need to know that the proof exists. 그러니까 어떤 정리의 증명이 한번 끝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지. It doesn't matter what the proof is. 그 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명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어떤 명제의 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딱 그것까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In light of that fact, light는 여기서 어떤 측면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무엇에 비추어 무엇을 고려하여. 그 사실을 고려할 때 Lin takes proofs as irreducible. 그 증명들은 축약 불가능하다는 꼬리표를 붙인다. 라고 지금 서술이 돼 있습니다. 네, 축약 불가능한 게 뭔 뜻인지 알아봐야겠죠? Which serves as a hint to the parser. More precisely, the elaborator, that there is generally no need to unfold them when processing a file. 그 증명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T1이라는 식을 우리가 린이 발견할 때마다 린이 그 T1이라는 식을 뒤에 나와 있는 함수 추상화 식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약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T1을 뒤에 나온 식으로 바꿔주는 게 축약으로 볼 수 있는가? 축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길이가 늘어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축약이라는 의미는 정의를 펼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 축약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정의를 펼치는 것도 아마 포함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펼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의를 펼친다는 것은 정의 이름을 실제 정의로 바꿔주는 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증명은 그 실제 증명의 내용을 펼쳐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리는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축약 불가능하다는 꼬리표를 붙였어요. 여기서는 구문 분석기가 나오는데 파서가 구문 분석기라고 번역됩니다. 파서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elaborator, 이거는 부연기라고 저는 번역하고 있어요. 부연은 여기서 부연 설명하다, 보충 설명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린의 한 부분인데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 이걸 기계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연기에 정의를 그러니까 증명의 정의를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을 린이 미리 부연기에 알린다는 것 정도만 지금 우리가 숙지해 두면 됩니다. When processing a file, 파일을 처리하면서요. In fact, Lin is generally able to process and check proofs in parallel, since assessing the correctness of one proof does not require knowing the details of another. 린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증명을 처리하는 동시에 검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In parallel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동시에라고 번역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되네요. 그러니까 병행하여 또는 동시에 뭐 동시에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처리하는 동시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린이. 그게 왜 되냐면 한 증명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일이란 한 증명의 정확성을 assess는 여기서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가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선 평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을 평가하는 일은 다른 증명의 세부 사항을 알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네, 약간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증명을 처리하면서 검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한 증명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일이 다른 증명의 세부 사항을 아는 일까지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증명의 세부 사항은 모르면서 어느 한 증명의 정확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린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리의 한 증명을 린이 검사하려고 할 때 그 증명 안에는 이미 그 전에 증명된 다른 정리들이 언급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언급된 정리들의 증명을 린이 처음부터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세부 사항을 알지 않아도 그것이 정리임은 이미 확인이 돼 있으니까. 따라서 그런 이미 증명된 정리의 이름을 린이 보았을 때는 처리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증명을 검사하려고 한 정리의 경우에는 그 세부 사항을 린이 아마 확인하고는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좀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린의 내부 작동 원리를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데, 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린으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려면 훨씬 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24분 지났군요. 제가 고민한 이 시간을 편집해야 할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편집을 그렇게 잘 하진 않아서 아마 그대로 넣을 것 같아요. As with definitions, the print command will show you the proof of a theorem.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 편집기에서 증명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간단하니까 제가 직접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인쇄 명령은 T1이라고 하는 정리의 증명을 보여주겠죠. 한번 해볼게요. theorem이라고 하는 정리 핵심어를 먼저 서술한 다음에 T1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새로 선언하려고 하는 정리의 이름은 T1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뒤에 나오는 명제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면 P이면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건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P, Q라는 변수가 무엇인지 선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린은 암시적 이거 암시적 인수라고 했었나? 암시적 인수를 자동으로 집어넣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만약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지금 코드 자체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P랑 Q라는 변수를 언급하지 않고 지금 T1이라는 정리의 진술에서 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린은 자동으로 암시적 인수가 생략된 채로 들어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P와 Q라고 하는 인수의 유형이 프롭이 아니라 소트 U1과 U2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P와 Q가 각각 프롭에 속하지 않고 소트 U1, 소트 U2에 속한다면, 물론 U1이랑 U2가 0인 경우에는 P, Q 모두 프롭이라는 명제 유형색에 속하니까 명제가 되긴 하겠죠. 그러면 P면 Q이고 P다라는 의미로 이 함수 유형을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P와 Q의 유형이 프롭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능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설명을 잠깐 보면 암시적 인수라는 게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없나? 그러면 아마 그 2장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나 보네요. 어쨌든 간에 린이 알아서 암시적 인수를 지금 넣어준 것이긴 합니다. 예. 이 장에선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 해줘야 하냐면 앞에서 그 린 교재 3장에서는 지금 베리어블 명령어를 쓰고 암시적 인수 PQ를 선언해 줬잖아요. 베리어블인데 A를 빠뜨렸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것과 완전히 동등한 다른 방법이 있죠. 이 변수 명령어를 쓰지 않고 PQ라고 하는 암시적 인수를 T1이라는 정리 이름 다음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방식으로 T1을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문의 증명은 함수 추상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이름은 HP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P의 증명이니까. 잠시만요. maps2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괄호 안 쳐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해를 위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HQ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 그 이유는 그것이 Q의 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래에 나온 것과 같이 P라고 하는 명제의 명제입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P라는 명제이고 그 증명을 한다는 것은 P에 속하는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긴 하죠.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HP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HP는 P의 증명이죠. 따라서 그것을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린은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래 메시지를 보시면 HQ라고 하는 변수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죠. 만약 이 경고 메시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set option linter unused variables false라고 하는 저 부분을 맨 위에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그 핵심 어도인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 개인 설정, 린의 아마 우연기와 관련된 설정일 것 같아요. 린의 설정을 어느 부분에만 적용할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정리 또는 어떤 정의에만 유효하다 또는 뭐 다른 것도 아마 될 거예요. 일단 정리랑 정의만 얘기할게요. 어떤 정의나 정리 앞에 위와 같은 설정을 해놓으면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알림을 끌 수 있는 거예요. false를 만약 true로 바꾼다면 그럼 당연히 메시지가 뜨겠죠? 네, 지금은 이 메시지는 유용하니까 그대로 두고 그 대신에 HQ라고 하는 이름 앞에 밑줄을 붙일게요. 밑줄을 붙였다는 것은 일단 경고 메시지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증명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쇄 명령을 이용해서 T1이 어떤 방식으로 인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1의 유형은 자,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기호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든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모든 PQ에 대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인수 PQ에 대하여 P이고 Q이면 P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의존 함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존 함수 유형으로.
PQ라는 두 가지 인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두 인수는 프롭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얻냐면 P면 Q이면 P다라고 하는 조건문의 증명인 함수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T의 증명을 보시면 유형 주석이 아예 없죠. 저는 위에서 주석을 많이 써놨는데 여기선 그런 것도 안 써놨습니다. 우선 암시적 인수가 지금 쓰여 있고, 이건 생략해도 괜찮아요. 생략해도 괜찮고, HP 그 다음에 밑줄 HQ라는 두 가지 인수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HP라고 하는 값을 출력한 거죠. 즉 위에서 쓴 것은 일단 이렇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펀 다음에 펀이 또 나왔잖아요. 펀이라는 식이 연곱후 나올 때에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이 함유된 구조로 거듭해서 나타날 때에는 네스티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화살표도 하나만 써줘야 하고요.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유형 주석을 없애도 괜찮긴 한데 명제를 증명할 때는 유형 주석을 써주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쓰면은 이게 무슨 명제의 증명인지 나중에 확인하기 힘들어요. 각 가정들이 어떤 명제의 증명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형 주석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Notice that the lambda abstractions HP of P and HQ of Q can be viewed as temporary assumptions in the proof of T1. 함수 추상화 HP와 HQ는 근데 여기서 그냥 추상화라고만 했어요. 추상화라고만 했고 이 추상화에서 이 추상화에 등장하는 HP, HQ라고 말을 한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HP와 HQ 자체가 함수 추상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람다식 전체가 함수 추상화고, 그리고 더 큰 람다식은 또 다른 함수 추상화이죠. 람다 추상화입니다. 그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HP와 HQ는 임시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T1의 증명에서 사용된 임시 가정인 겁니다. Lin also allows us to specify the type of the final term HP explicitly without show statement.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의 유형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show 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show 진술. 위에 나온 증명이랑 그 다음에 나온 증명은 똑같습니다. 정의상 완전히 똑같아요. show from이라고 하는 저 구문은 그냥 일종의 주석인 거예요. 주석입니다. P를 보여라. P를 어떻게 보이느냐? HP에서, HP를 이용해서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dding such extra information can improve the clarity of a proof and help detect errors.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것은 증명의 명료성을 향상하고 오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뭐를 할 때 도움이 되냐면 증명을 작성할 때. 증명을 작성하면서 오류를 발견하기 더 쉬워지고, 그리고 증명이 더 명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The show command does nothing more than annotate the type. 그냥 유형 주석을 덧붙이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냐면 show 명령어가요. 내부적으로는 all the presentations of T1 that we have seen so far produce the same term.
우리가 작성한 저 증명들은 최종적으로는 다 똑같은 다 똑같은 식으로 커널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s with ordinary definitions, you can move the lambda abstracted variables to the left of the colon.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에서 T1이라고 하는 정리를 서술한 방식은 말 그대로 그 정리의 진수를 그대로 나타내줘요. 근데 아래 보시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P이면 Q이면 P다 라는 조건문인 건 맞는데 그것을 약간 좀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T1이 HP와 HQ에 대한 함수값을 출력한 결과가 P에 속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래는 어떤 함수의 함수값이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위는 그냥 그 함수 자체가 어느 유형에 속한지를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근데 위나 아래나 결국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래가 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fun이라고 하는 이 함수 추상화를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더 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도 이런 형식으로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더 간결하니까. 근데 위와 아래는 의미가 같다는 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예. HP가 P의 증명이고 HQ는 Q의 증명일 때 P의 증명은 어떻게 구하냐면 HP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두 가지 인수, 두 가지 가정에서부터 P라고 하는 결과 유형, 반환 유형의 원소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거고 HP로 만든 거죠. 당연히 그 결과가 되는 T1이라고 하는 정리는 그 유형이 P이면 Q이면 P이다 라는 조건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HP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 이때 그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HP라고 쓰면 돼요. HQ 앞에는 밑줄을 하나 더 써주면 되고 그러면 그 T1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증명한 정리의 이름은 어떤 유형을 가지냐면 뭐 여기 나온 유형 가지죠. 이거는 P와 Q라는 명제를 입력받았을 때 P면 Q이면 P다 라고 하는 명제의 조건문의 증명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T1이라는 것은 함수이고 의존 함수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뒤쪽에 제가 크로마키를 위해서 천을 좀 사용하는데 천이 자꾸 좀 회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증명한 정리 1을 T1이죠. T1을 다른 정리의 증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T2라고 하는 정리를 증명할 때 T1의 증명을 린이 또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증명됐다는 건 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로 끝인 거예요. T1을 근데 T1은 함수죠. 함수니까 T1에 HP를 집어넣은 값이 무엇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무엇만 알면 되냐면 그 값 말고요. 그 값의 유형만 알면 돼요. 값의 유형. t1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유형이 일단 암시적 인수를 제외하면 명시적 인수만 따졌을 때 첫 번째 명시적 인수의 유형은 p이고 그 다음은 q이고 마지막은 p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는 아니고 반환 유형은 p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명시적 인수를 t1에 집어넣으면 즉 t1에 hp를 집어넣으면 결과 유형은 q이면 p이다라는 조건문이 됩니다. 그래서 t2라고 하는 명제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t1이라고 하는 함수를 hp에 적용한 거죠. 함수 적용입니다. 함수 적용이란 건 별거 없고 그냥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특정한 입력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적용이라는 건 함수값 구하기입니다. 함수값을 구했죠? 예, 그거예요. 근데 이게 명제 논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조건문에서 뭐라고 설명드려야지? 어떤 조건문 제거 규칙이라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적용이라는 것은 조건문 제거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 제거 규칙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그 얘기하는 거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P이면 Q이면 P이다. 근데 HP라는 게 지금 공리로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P는 참인 거예요. 근데 T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P가 참이면 Q 화살표 P라는 조건문이 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P가 참이잖아요. 따라서 뒤에 있는 조건문이 참인 겁니다. 즉 Q이면 P다가 참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axiom declaration postulates. postulate는 이것도 상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정이 결국은 가정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다. 그러니까 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의미상 그렇게 큰 구별을 둘 필요는 없어요. 비슷합니다. 공리선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정하냐면 어떤 주어진 유형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해요. 위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P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P가 뭐 정확히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P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P의 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엑시엄이라고 하는 공리 선언은 지금 그 P의 증명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가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정은 그냥 그게 참이라고 믿겠다는 얘기예요. 증거 없이, 증명 없이. 공리는 증명 없이 어떤 명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공리라는 것은 논리학에서는 어떤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명제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린의 경우에는 공리라는 의미를 좀 더 넓게 씁니다. 정의 없이 또는 증명 없이 어떤 유형, 특히 그것이 명제일 수도 있죠.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HP라는 증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제시할 필요 없이, 즉 HP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HP라는 게 P에 속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린이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냥 그걸 믿어야 하는 거고. 이런 공리 선언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T1의
가정에 나와 있는 이 가정 목록에 나와 있는 HP는 임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정리가 끝나는 순간, 정리의 증명이 끝나는 순간 HP라는 가정을 또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HP라는 가정을 또 한번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지금 제가 점점 숨이 차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할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 공리라는 선언은 compromise는 무언가를 해친다는 의미로 여기선 이해하시면 됩니다. compromise. 타협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선 타협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위태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해친다고 번역해도 괜찮겠죠. 근데 무엇을 해치냐면 논리적 무모순성 또는 논리적 일관성. 다시 얘기할게요. 논리적 무모순성 또는 논리적 일관성.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리를 아무렇게나 쓰다 보면 모순이 생길 수 있고, 모순이 생기면요, 뒤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아무 명제나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증명 체계가 모든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건 그 증명 체계가 정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 체계가 쓸모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폴스라고 하는 거짓 명제는 비어있는 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 비어있는 유형, 집합으로 비유하자면 이건 공집합인데, 그런 비어있는 유형, 이걸 줄여서 공유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 뭐 빈 유형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는 비어있는 유형 또는 공유형이라는 용어만 쓸게요. 이 공유형 폴스에 원소가 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unsound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건전하지 않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건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모순 없다는 얘기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운드라는 게. 사운드가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견실하다, 건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이게 논리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사운드는 그래서 비슷한 뜻의 단어로 러지컬이라는 말도 있긴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sound base 라고 말을 하면 확실한 토대, 또는 a sound basis 라고 말을 하면 견실한 기반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sound evidence, 믿을 만한 증거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철학에서는 이거를 그냥 건전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좀 약간 그거는 번역 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는 견실하다라는 형용사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건전하다는 형용사도 쓸 거고요. 그래서 unsound는 견실하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견실하다는 게 근데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견실하다는 게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 좀 어색함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건전성이라고 번역을 더 많이 하니까 이거는 지금 건전하지 않음 정도로 번역할게요. 건전하지 않음 또는 견실하지 않음 이라는 이름의 공리를 우리가 선언하면 거짓이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아무 명제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1이 0이랑 같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문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
공리라고 하는 선언을 아무 때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Declaring an axiom HP of P is tantamount to declaring that P is true, as witnessed by HP. HP가 P에 속한다는 공리를 선언하는 것은 무엇과 다를 바 없냐면 tantamount가 무엇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과 마찬가지이다. P가 참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임은 무엇이 보증하냐면 HP가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네. witness는 목격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 목격한다기보다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로 말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제가 보증이라고 말을 했네요. 보증도 뭐 의미상 맞긴 하고, 입증하다? 입증하다라고 여기서는 번역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HP가 P는 참임을 입증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pplying the theorem T1 of P implies Q implies P to the fact that P is true yields the theorem T1 HP of Q implies Q. 이게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정리를 적용한다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는 결국 함수고 이 함수는 다음 유형에 속하니까요. 함수를 어떤 값에 적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값에 대한 이 함수의 함수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1HP라는 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T1의 정역은 P이고 그것의 공역은 Q이면 P다라는 조건문이죠. 그리고 T1HP는 HP에 대한 T1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럼 그 함수값에 속하는 유형은 당연히 공역 Q이면 P다라는 조건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유형이 Q이면 P다인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이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숨이 너무 차서요.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설명할 것 같아요. 예. 하고 나머지 내용은 내일이나 아니면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